반갑습니다. 다코TV의 다코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같이 나눌 이야기 주제는요. 여러분들 혹시나 저처럼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빠나 엄마 분들 혹시나 자녀분들한테 책 많이 읽어주시죠.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읽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많이 못 읽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대한 저녁에 이제 애들하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책을 많이 읽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이 책을 읽어주면서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자 관련돼서 또 성공, 또 부자, 아까 말씀드린 돈 관련해서 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밝혀냈습니다. 드디어. 자, 어떤 의미인지요? 다코스가 발견한 게 뭘까? 부에 대해서 또는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가 뭘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실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책을 많이 읽어주는 편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가져와서 첫째라든지 둘째도 마찬가지고 예전 이야기 있잖아요. 저희도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읽었잖아요. 옛날 이야기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 이야기, 예전의 동화 이런 이야기들 많이 읽는데 거기에 보통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겠지만 거의 지금도 이제 나오는 동화책들을 보고 제가 계속 읽어주는데 내용이 예전에 저희가 읽었던 그때 내용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죠, 많이.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보통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징악이라 그러죠. 우리가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이렇게 뭐 그런 것들. 예전에 우리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금도끼, 은도끼 그런 얘기 아시죠, 여러분들? 도끼 관련해서 참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이 착한 나무꾼은 나중에 금도끼, 은도끼까지 다 받고 이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는 이런 나쁜 욕심 많은 나무꾼은 기존에 자기가 있던 쇠도끼까지 다 산신령님이 이 거짓말한 죄로 가지고 가버리는 이 권선징악의 바로 대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나오는 동화책에 있는 내용들도 제가 이렇게 애들하고 읽어주면 이제 그런 얘기가 많죠. 어떤 얘기냐면 이 부자에 대해서 아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단편적인 얘기고요. 보통 이제 부자에 관련된 얘기 또 항상 이제 인물들이 딱 두 명이죠. 한 명은 부자, 한 명은 뭐 이 가난한 동생, 이 약간 부자 형 이렇게 나오면 관련해가지고 항상 그런 구조입니다. 이 여기는 심술 많고 형은 아주 욕심도 많고 이 돈은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의미고 동생은 가난하지만 착하고 성실하고 또 보통 보면 아이들도 많고 예전에는 이 자식들이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건데 이 나쁜 형을 제가 이렇게 제가 대변하자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주제는 뭐냐면요. 이야기 스토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돈이 많은 사람은 거의 다 나쁜 욕심 많고 이런 식의 이 인물들 이렇게 딱 그려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착하고 욕심 없고 남들을 위하고 또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도 그런 동화책들이 많았지만 지금도 제가 아이들한테 읽어주는데 그 동화책 내용들이 예전하고 똑같은 거죠. 이 주제 구성 관련해서 또 등장인물 관련해서. 그래서 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토록 부자 또 돈 이런 거 성공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왜죠?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 이 어릴 때부터 나이가 태어나서부터 한 2살, 3살 정도 되면 동화책 읽어줄 수 있잖아요, 부모가. 그때부터 부모가 읽어주는 이 책들, 엄청나게 많은 책들의 내용 중에 예전의 옛날 이야기, 동화,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에 대한 거기다 그냥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죠. 부자는 나쁘고 돈은 많지만 심술 굽고 아주 고약하고 정도 없고 욕심도 많고 이런 인물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단지 가난한 이유고 돈은 없다 뿐이지만 착하고 정도 많고 욕심이 없고 남들 위할 줄 알고 그게 행복하게 사는 걸로 나오더라는 거죠. 지금도요. 자, 비록 돈은 없고 먹을 건 별로 없지만 작은 것도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것도 보통 그렇게 나와요. 또는 정말 잘 살았기 때문에 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산신령님 또는 뭐 누가 또 신이라든지 누가 와서 도와주는 거죠. 아주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느끼신 거 없습니까? 아, 이제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 말씀이 어떤 얘기인지요. 예전에 우리가 부모님한테 계속 듣고 자랐던 그런 동화책 내용이 지금도 저도 제가 부모가 되고 제가 아이들한테 동화책 읽어주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부터 듣고 보고 배운 그런 동화책에 나오는 이 부자에 대한 그런 정형에 대한 그런 대한 개념, 인식, 등장인물들의 그런 인물, 구성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또 그것 완전하게 예전하고 똑같다는 거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부터 듣고 배운 게 뭐겠습니까? 아, 부자는 다 저렇게 욕심 많고 나쁜 놈이고 아주 어떤 못된 방법으로 부를 읽었을 것이다. 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것이다. 그리고 저런 놈들은 다 아주 정도 없을 것이고 아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도 비록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나는 저 사람도 돈은 없지만 그래도 착하게 살고 욕심 없고 그냥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하고 스스로 계속적으로 그냥 예전에 교육받았던 대로 내가 살고 있는 거죠. 그냥.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들은 교육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받았던 교육에 나오는 그런 옛날 이야기 나오는 인물 구성도 또는 권선징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구성도대로 아 저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꼭 부자는 저런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이 돼서 나이가 들고 성인이 돼서도 그 예전에 배웠던 인식이라든지 그런 지식과 노하우, 경험이 계속적으로 커가면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아, 꼭 부자는 뭔가 좀 나쁠 것이야. 또는 내 주변에 뭔가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이 있다면 왜 우리나라의 속담이 그런 게 있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참 나쁜 겁니다. 자기는 노력도 안 하는데 사촌이 땅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 어떤 땅이 좋은지 보러 다녔을 것이고 투자를 했을 것이고 좀 동안 모았을 것이죠. 투자할 돈이 모으려면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사촌이 단지 땅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배가 아프다? 아주 고약한 심보 아닙니까? 그게? 그 사촌이 땅을 샀다는 그 사촌이 나쁜 게 아닌 거죠. 원래 따지면요. 근데 우리는 왠지 그 사촌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 뭔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땅을 샀을 것이다. 또는 부정적이고 아주 욕심 많고 나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그 땅을 모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 땅을 안 산 사람이 배 아픈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저 사촌이 나쁜 사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혹시나? 저는 은연중에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어른이 돼서도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왜 이게 잘 바뀌지 않는구나. 이제 제가 깨달은 거죠. 애들에게 너무나 획일적인 교육만 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혹시나 교육, 또 저처럼 결혼하신 분들 아이들에게 혹시나 읽어준 동화책, 예전 동화책 한번 보십시오. 제가 했던 말 이해하실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획일적인 교육이 혹시나 너무나 우리 애들 또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이쪽으로만 스스로 사고하는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자식들,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 꼭 이쪽에 있는 권성징악에 있는 예전 이야기도 좋지만 물론 나쁘게 아주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쁘지만 부자들 중에서도 불법적이고 아주 그렇게 나쁜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정말 비판받아야 되고 나쁘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일반적으로 평범한 직장인이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투자 공부들 하고 없는 시간 있는 시간 쪼개가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공부하고 영상 듣고 강의 듣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불을 들려간 사람들에게 누가 감히 비판을 하고 나쁘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교육을 하실 때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금융교육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점점 컸을 때 스스로 이 내면에 너무 한쪽 방에 그런 것만 자리 잡히지 않도록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해서 우리는 나중에 안정적인 미래 현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 아닐까요? 학교에서 또 지금 이런 책이란 이런 거에서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런 교육을 주도적으로 내 스스로 공부해서 자녀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자녀에게 독립심을 키워주고 또 스스로 나중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주고 경제적
독립을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모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천편일률적인 이런 교육 또 동화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너무 돈과 성공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 되지 않는가. 오늘 제가 느꼈던 말을 여러분께 한번 같이 말씀드려볼 이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되셨습니까? 도움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참 닭고수라는 사람이 저 말을 듣고 맞네, 예전에 동화책이 너무나 이쪽으로만 가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쪽으로만 생각했지 않았는가. 지금부터는 조금 더 생각을 키우고 다각도로 생각하는 스스로의 좀 내공이 좀 이런 투자 관련된 생각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이런 노력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어떨까. 앞으로 그런 시간이 충분하게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교육을 바탕으로 이런 내공을 바탕으로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내 자녀에게도 이런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어떨까 하면서 이런 바람으로 영상을 마무리해볼 겁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닭고수TV의 닭고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